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시간은 쌀의 두 번째 시간, 쌀의 산패와 유해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그 쌀이 이 도정되고 나면 산화가 될 수 있고 산화된 뒤에 이제 산패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쌀의 그 표층에는 쌀겨 쪽에 그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레산이라든지 리놀레산 뭐 이런 것들은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산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산화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질이나 단백질 쪽에서 이제 변성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균이 그 부패된 그 이제 산화된 쌀 쪽에 이제 들러붙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산화 후에 일어나는 산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은 뭐 견과류 같은 거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껍질을 벗겨놓은 거, 땅콩이라든지 뭐 캐슈넛이라든지 이런 껍질을 벗겨놓고 지방산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간 그런 콩류라든지 견과류 쪽 또는 이제 곡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똑같이 많이 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플라톡신이거든요. 얘는 열을 가해도 이 독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먹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쌀의 산화와 산패라는 뜻은 지방에 의해서 산화된 상태에서 공기중에 떠다니는 균들에 의해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산화 또는 이제 산화 후의 산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산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쌀을 도정하자마자, 특히 이제 영양이 가장 많은 뭐 5분 도미, 7분 도미 뭐 이런 것들은요, 도정하고 나면 이미 그 미강 쪽에 있는, 여러분도 그 미강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미강류라는 거를 추출을 하잖아요, 쌀에서. 그러니까 미강 쪽에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산화가 빨리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 산화된 상태에서 서서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보통 15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부패가 되면서 산성화가 일어나게 돼요. 저희가 이 BTB 지시약을 통해 가지고 쌀을 도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그 산화되는 속도, 또 산성화되는 게 차이가 났냐, 이건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갓 도정해가지고 BTB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한 7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약 알칼리를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4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4일이 지나니까 이건 pH 한 4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pH 값이라고 하는 거는 1 차이가 로그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10이라고 본다면 3 차이가 나면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그 값으로 3 차이는 가볍게 3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산화된 거를 보게 되면 산성화된 거 한 100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빨리 그 산성화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제 보통 평상시 먹었던 맵쌀 한 10달 된 거하고 현미 한 달 정도 된 거, 그다음에 갓 도정한 거를 3개를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갓 도정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7에서 좀 넘어가는, 그래서 약 알칼리를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 된 현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한 pH 4, 그다음에 한 10개월 된 맵쌀은 pH 3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산성화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저희가 궁금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새는 즉석밥들 하도 많이 먹으니까 즉석밥을 사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뭐 발화현미는 한 2 정도 pH, 그다음에 그 발화현미 즉석밥하고 그다음에 백미 즉석밥은 pH 4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산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뭘 해봤냐면 각 도정한 오븐 도미를 가지고서 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밥을 해서
속도 역시 재봤더니 이거는 역시 pH가 이제 7 정도 나오더라. 이 그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저 산성식품과 알칼리 식품 갖고서 식품이다 가지고서 논쟁을 벌일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쌀 같은 경우가 이제 하얀 쌀은 이제 산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쌀로 죽이나 미음 같은 거 끓여서 먹였을 때 굉장히 속쓰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처음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그 흰 쌀을 그 섬유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왜 이걸 갖고 속쓰려 하실까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산성화되어 있는 쌀을 먹게 되면 위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몸은 체액이 한 7.345, 뭐 7.354,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4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약 알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각 그 세포의 기관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 pH 그 수소이온 농도는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성 음식을 먹던 알칼리 음식 먹던 간에 내 몸은 그거를 다 그 이 세포와 조직의 환경에 맞게끔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지속적인 산성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쌀밥을 먹을 때 왜 채소들을 많이 먹을까? 그 채소는 이제 미네랄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채소는 주로 이제 알칼리성 식품이 되게 많죠. 이제 이런 걸 같이 조화롭게 먹으면 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할 텐데, 매일같이 뭐 쌀밥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것만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고기도 역시 산성식품이거든요. 동물성 식품 대부분 다 산성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오랫동안 먹다가 보면 저 소화기라든지 우리 뭐의 그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농진청에서 그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좀 더 영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쌀을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쌀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뇌혈관 개선이라든지 뇌세포의 대사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눈 큰 흑찰 1호 뭐 이런 쌀 같은 것도 개발해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쌀, 뭐 아이들 임산부들을 위해 가지고 뭐 철분이나 아연 같은 거 도움이 되고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이런 쌀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거든요. 종류가 이렇게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의 영양 물질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쌀lun과 쌀겨 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결국은 다 도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먹는 거는 배유, 우리가 이제 쌀에 해당 그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만 잔뜩 있는 이쪽에 있는 것들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쌀을 만드는 것도 하나 이제 대안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도정해서 살짝 도정해 가지고 거기 쌀lun과 쌀겨가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먹는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 이 기능성 쌀의 효능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쌀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미관과 배아가 살아있는 오븐도미를 요새 이제 판매를 하니까 직접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몇 년 전서부터 아마 우리나라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도정해서 먹을 수 있는 도정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걸 구입해서 먹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5분 도미에서 7분 도미, 9분 도미, 뭐 저한테도 9분 도미까지 요 안에 있는 그 황미 같은 거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 쌀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라는 성장기 어린아이들 같은 건 결국은 그 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제 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물의 안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을 사 먹기도 하고 정수 처리해서 먹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쌀도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쌀 못 먹는 그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경제 대국이 됐고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영양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쌀은 물과 같이 좀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품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그
영양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